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는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 방송 때 갑자기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두산이 일주를 보냈는데, 자 과연 두산 변화된 체제로 보낸 일주 어땠나입니다. 네, 조성환 감독 땡 체제로 이제 한 주를 보냈는데요. 결과부터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닙니다. 기아와의 이제 주중 3연전에서는 이제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 롯데를 상대로도 조금 이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곽빈 선수도 나오고 이제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됐을 것 같은데,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5대2로 승리를 하면서 나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경기에서 4대9로 패배를 했고, 마지막 날 경기에서도 2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두산이 이 조성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전환된 이후에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 선수가 이제 2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단에 뭔가 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성환 감독 대행인데, 그러면서 좀 젊은 선수들이 조금 이제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이제 성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변화가 좀 커진 거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결과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결국에 좀 서서히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좀 두산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유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인 변화, 이게 좀 기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사실 감독 교체는 극약 처방이거든요. 네네. 팀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렇다면은 그때 극약 처방이 내려진 그 당시에 약간 즉시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감독 교체가 이제 바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승패만 놓고 보면은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놓고 보면 두산 팬들의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네,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까 뭐 이제 강승호, 양석환, 조수행 선수가 2군으로 한 거? 예, 그렇죠. 네. 이제 시즌 내내 부진했잖아요. 시즌 내내 부진하고 그러다 근데 그래도 이승엽 감독이 계속 좀 쓴 케이스. 물론 조수행은 작년보다 안 썼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팬들은 조금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르다. 예, 이 선수를 내리고, 고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선수를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져도 네. 이게 새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의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두산이 현재 시점이,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까지 해서 64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 시즌에 44%를 진행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의 목표가 뭐냐, 방향성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요일 경기까지 져갖고 그 5할 승률 마이너스 11이 됐어요. 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 지나면 이거는 좀 위험 수위를 지나갔다.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노선이다. 예,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리빌딩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애매하죠. 예, 네.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44%가 아니고 74%의 시점이면 또 모르겠어요. 44%의 시점에서 리빌딩 모드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행보는 또 리빌딩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애매하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급진적이다. 사실 이게 신인들을 과감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을 보면은 리빌딩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빌딩을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인들을 과감하게 쓰는 측면이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수분 야구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느슨해진 고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다라고 바라보면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리빌딩이 아니라 정신 차려라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텐션을 주는 거예요. 예. 텐션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크게 실패할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 감독 대행한테 그러니까 거의 뭐 맡겨놓다시피 이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구단과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와 감독 대행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요새 감독 대행이 되면은 과거에는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감독 대행이 되면 되게 보수적인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감독 대행들이 감독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두산이 그 전력이 나쁜 전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5강 이상 바라봤던 예상했던 팀 중에 그런 하나죠. 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두산이 못한다 해도 크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연패가 긴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1승 2패씩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갖고 지금 마이너스 그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일까지 간 건 거죠. 그러면 이제 감독 교체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성공하면 크게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좀. 전 제가 어려서 그런지 감독 대행의 약간 그 성향들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독 성향이 바뀌었다기보다 운영이 운영의 방향성이 조금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 네.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승부수를 거는 형태의 감독 대행들, 혹은 이제 진짜 감독처럼.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분위기가 너무 좋고 팀이 잘 나가서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라도 해보야지. 근데 뭐 더 길게 본다면은 단장님 말씀처럼 이러다가 진짜 정말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기어올라는데 힘드니까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열광하는 지점에 저도 한 표를 좀 던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중상위권이랑 격차가 두산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산이 한 3, 4연승 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당장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좀 두산이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경기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시즌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최악인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이게 경험치만 먹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고참 선수를 과감하게 내리면서 지금 신인급 선수들을 내야에 1, 2, 3루 유격수를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플레이가 이게 자주 나오는 거죠. 이러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좀 수비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인급 선수들이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시즌 막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결국에는 구단이 명확한 방향성을 감독 대행한테 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단장님이 만약에 현재 지금 그 구단이다, 두산 단장이다 란다면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겠어요? 우선은 성적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리빌딩이 지금 아니라. 리빌딩을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가 아니고 74%면 모르겠어요. 근데 44% 시점에서 지금 리빌딩 모드를 한다는 거는 잔여 시즌을 거의 조금 좀 내려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팬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이 야구장을 찾으실 때 이기는 경기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지금 이 포석이 긴 호흡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144경기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걸 평가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게 성공하면은 긴 호흡으로 해서 성공했다 이럴 거고, 여기에서 뭐 조금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성적이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같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점에서 두산의 변화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지금 일주일밖에 안 그쵸,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났고. 예,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지나야 지금 시즌이 끝날만 4달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결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프로는 사실 성적을 갖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적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과 리빌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그것도 한 시즌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매우 어려워요. 네. 이게 특히 초보 감독들한테는 성적과 리빌딩을 동시에 주문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요구다. 구단에서 하나만 하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감독 1군 감독이면은 성적에 대해서 주문을 해줘야 맞거든요. 리빌딩도 같이 해라?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감독도 아니고 감독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단에서 어떤 방향성을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조성환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 저희 작가님 우리 유미 작가님이 뭐 예전에 같이 일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 텔레비전 뭐 출연하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자기는. 예, 너무 되게- 성실한. 아니 그렇죠. 네. 사실 그 롯데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평이 좋았고, 네. 뭐 그 다음에 두산 한화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평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미래 감독감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두산의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 상황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예, 받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두산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좀 빠르긴 합니다만 구단 측에서는 새 감독을 물색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네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좀 감독감이라고 좀 평가를 받았잖아요, 조성환 감독 대행이. 그래서 당분간은 조성환 감독 대행이 시험대에 오른다. 좀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두산의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같은 경우도 박진만 그 감독하고 네. 저기 강인권 감독이 감독 시즌 중에 이제 감독 대행을 하면서 이제 감독으로. 5월 승률을 그렇죠. 하면서 내부 이제 승격으로 승격이 된 네. 케이스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 가을 야구까지 가면 좋지만 결국에는 그 분기점이 이제 5월을 기점을 볼 수도 있고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남은 그 56%의 시간이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나 성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결과물이 네. 나오면 좀 그 부분을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예. 확실한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성환 감독 대행은 달라진 모습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 10개 구단 간략하게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상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주간 MVP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 멋대로 뽑은 주간 MVP 유준상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LG 트윈스 송승기 선수 이 선수 안 꼽을 수가 예, 없더라고요. 이견이 없죠. 예, 지난주 성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기 13이닝 3피안타 4사사고 12탈삼진 네. 무실점. 네. 이보다 완벽한 투수가 그렇죠. 있었을까요? 유현진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듬직하잖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조금 이제 불안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계속 6-7 계속 이닝을 많이 먹으니까 아 이제는 좀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아까 단장님께서 이제 실질적인 일선발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 단장님께서는 어떤 선수를 MVP로 뽑으셨나요? 롯데 선수여도 되나요? 안 되지. 불안하네. 아니, 롯데 선수밖에 없던데. 그래요? 아니 롯데 선수밖에 없긴요. 10개 구단에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근데- 안현민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 진짜 많구만. 아니 근데 주간 성적이 예. 송승기를 빼면 롯데가 투수는 간보아, 타자 타자는 레이에스. 레이에스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무시하라고 그냥 뭐 개인적인 애정을 담아서 잘하는 의미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예, 저는 간보아. 간보아.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간보아가 잘해서 가을 보아. 해야 가을 된다. 보아. 오. 그러니까 지금 간보아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5선발 중에서
박세웅, 데이비슨, 나균환은 다치 불안해요. 최근 그 네. 선호 경기가. 네. 근데 지금 이민석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감보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감보아가 선발진에서 그 그러니까 열쇠를 네. 쥐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앞으로 계속 잘해주냐 못하느냐 여기서 감보아까지 이렇게 뭐 무너지면은 쉽지 않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 MVP로 꼽아서 나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에스로 바꿀까요? 감보아가 잘해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보아가 잘해야 타격이 무너지면 진짜 안 돼요. 지금 이 롯데는 마운드는 어쨌거나 힘든데 레이에스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